여러분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소중한 돈이 강남 바닥에서 잿더미로 변하는 건 순식간입니다. 뒷짐지고 헛기침만 해도 돈이 굴러들어오던 강남 건물주들의 황금 시대는 이제 완벽하게 끝장났습니다. 지금 당장 강남 대로변에 나가보시면 찬바람만 휘윙 불고 임대 현수막만 펄럭이는 거대한 공동묘지입니다. 그 많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고 그 넘쳐나던 돈은 도대체 누가 다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먹은 걸까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강남 화려한 불빛 뒤에 숨겨진 연쇄부도의 진실을 속 시원하게 다 까발려드립니다. 으리으리한 빌딩 숲 구경하러 갔다가 아주 기절초풍해서 뒤로 자빠지실 준비 단단히 하십시오. 대한민국 최고 부자 동네라는 강남이 지금 2026년 현재 거대한 유령의 집으로 변신하고 있거든요. 옛날 같으면 어깨 부딪히며 걷기도 힘들던 가로수길에 지금은 사람 그림자 찾기가 사막에서 바늘 찾기입니다. 건물마다 시뻘건 임대 현수막이 상처난 곳에 붙인 반창고처럼 덕지덕지 붙어있는 꼴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퇴근 시간인데도 간판 불 꺼진 가게가 수두룩해서 동네가 다 어두컴컴하고 등골이 오싹합니다. 예전에는 권리금만 5억 원씩 주며 제발 화장실 옆자리라도 달라고 줄을 서던 천하의 명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콧대 높던 건물주가 제발 1개월만이라도 공짜로 들어와 달라고 바닥에 엎드려 사정합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며 에어컨 바람 쐬며 떵떵거리던 그 시절이 완전히 박살 나버린 겁니다. 도대체 천하의 강남 상권에 무슨 핵폭탄이 떨어졌길래 이 난리가 났는지 아주 맵고 짜릿하게 파헤쳐드립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젊은이들의 데이트 성지였던 압구정 로데오 거리를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멋쟁이들 다 모이고 사진 찍느라 발 디딜 틈도 없던 최고의 핫플레이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빨 빠진 할머니 강냉이처럼 한 집 건너 한 집이 텅텅 비어있는 처참한 흉물입니다. 그나마 불이 켜진 곳도 뜯어보면 대기업들이 잠깐 열었다가 2개월 뒤에 도망가는 임시 팝업 매장뿐입니다. 쉽게 말해 껍데기만 화려하게 번지르르하지 속은 텅텅 비어버린 깡통이나 다름없는 상태입니다. 참 이상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돈이 100원 한 푼 없어서 지갑을 자물쇠로 잠근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머니에 쓸 돈은 다들 쥐고 있는데 막상 거리에 나가면 내 지갑을 열게 만드는 매력적인 가게가 멸종했습니다. 맛있고 개성 넘치던 진짜 배기 개인 가게들이 비싼 월세의 칼바람을 못 버티고 몽땅 짐을 싸서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멀쩡하게 장사 잘하던 사장님들이 강남을 버리고 도망치듯 떠났을까요? 가장 치명적인 맹독은 바로 하늘 끝까지 미쳐 날뛰는 미친 땅값과 살인적인 임대료 때문입니다. 강남 아파트값이 20억 30억을 가볍게 찍으면서 동네 상가 건물 가격도 약먹은 듯이 폭등했습니다. 건물주들 머릿속의 계산기는 아주 단순무식하고 이기적으로 돌아갑니다. 내 건물 몸값이 200억 원으로 뛰었으니 은행 이자 막으려면 최소한 월세 1억 원은 받아야 내 수지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피땀 흘려 상권을 키워놓은 세입자들에게 사정 봐주지 않고 월세를 1억 원으로 쾅 올려버립니다. 자, 이제 여기서 가게를 지키는 우리 자영업자 사장님 입장에서 아주 현실적으로 피 튀기는 장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한 달 월세가 1억 원인데 종업원 딱 2명만 써도 인건비가 다달이 500만 원씩 공중으로 연기처럼 날아갑니다. 여기에 껑충 뛴 재료비에 무서운 전기세까지 내고 나면 도대체 커피 한 잔을 얼마에 팔아야 살아남을까요? 쉽게 말해 쓴맛 나는 아메리카노 한 잔을 5만 원에 팔아야 겨우 본전을 건지는 말도 안 되는 지옥입니다. 결국 비싼 돈 주고 무리해서 들어와 봤자 뼈도 못 추리고 백전백패로 망할 게 뻔하니까 아무도 안 들어가는 겁니다. 게다가 요즘 젊은이들의 소비 방식이 우리 때와는 완전히 천지개벽 수준으로 뒤집혔습니다. 옷이나 신발은 따뜻한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으로 최저가 검색해서 손가락 하나로 단숨에 결제해버립니다. 귀찮게 씻고 화장하고 밖으로 돌아다닐 이유가 우리 삶에서 아침 이슬처럼 완벽하게 증발해버렸습니다. 손가락 몇 번만 까딱하면 세상 모든 물건이 내 집 방구석으로 알아서 기어들어오는 세상이니까요. 그러다 보니 비싼 돈 내고 들어간 1층 매장들이 이제는 진짜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손님들이 들어와서 구경만 하고 예쁜 사진만 찰칵찰칵 찍고 휙 나가는 거대한 유리 진열장입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피같은 비싼 월세 내면서 결국 인터넷 대기업 쇼핑몰 돈 벌어주는 무료 자선 광고판입니다. 여기에 사장님들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결정타가 바로 무섭게 치솟은 인건비와 미친 물가입니다. 어느새 최저 시급이 1만 원을 훌쩍 넘겨버린 무시무시한 초고물가 시대입니다. 정작 자기 전 재산 털어서 가게 차린 사장님 본인은 한 달 내내 일하고도 가져가는 월급이 빵원인 달이 수두룩합니다. 본인은 하루 14시간씩 다리가 퉁퉁 붓도록 서서 일하는데도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먼지 한 톨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등 뒤에 숨어있는 끔찍한 괴물은 바로 1,400원을 가볍게 뚫어버린 미친 환율입니다. 환율이 미쳐버리니 이 수입 원자재 가격들이 1년 만에 거짓말처럼 2배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밤새워 장부 계산해보면 커피 한 잔 팔아서 사장님 손에 떨어지는 순수익은 고작 500원짜리 동전 하나입니다. 손목에 파스 덕지덕지 붙여가며 100잔을 팔아야 겨우 5만원 쥐는데 월세가 1,000만원이면 매일매일 피눈물 나는 적자입니다. 그래서 이 지옥 불 끓는 강남 바닥에서 벼랑 끝에 몰린 사장님들이 도망쳐버린 겁니다. 지금 당장 강남의 화려한 빌딩들을 밖에서 올려다보시면 아주 등골 오싹한 기괴한 장면을 목격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장사가 잘 되어야 할 지상 1층은 유령의 집처럼 컴컴하게 텅 비어 있는데 지하 1층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처절한 상권의 수직 계급화라는 기막힌 현상입니다. 1억 원이 넘는 1층 살인 월세를 감당할 수 없는 힘없는 개인 자영업자들이 전부 컴컴한 땅속 지하로 쫓겨난 겁니다. 이제 강남의 1층 명당 자리는 수백억 적자도 껄껄 웃으며 버틸 수 있는 거대 대기업 프랜차이즈들만의 거대한 철옹성입니다. 돈 없는 평범한 서민 사장님들은 번듯한 간판 하나 달지 못하고 습기찬 지하 주방으로 쥐구멍 찾듯 숨어들었습니다. 지하에 틀어박혀 있으니 길 걷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도 않아 오직 스마트폰 배달 알림 소리에만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이상한 점이 하나 있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콧대 높은 고집불통 건물주라도 1층 상가가 1년 넘게 텅 비어 있으면 속이 시커멓게 썩어 들어갈 텐데요. 그러면 눈물을 머금고 월세를 반값으로 확 낮춰서라도 사람의 온기를 채우는 게 경제의 기본 상식입니다. 하지만 강남의 거만한 건물주들은 절대 자기 손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똥고집을 부리냐고요. 바로 은행이 아주 깊게 파놓은 무시무시한 대출에 덫에 발목이 꽉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강남의 번듯한 빌딩 가진 사람들 대부분이 은행에서 수십억 대출을 무리하게 끌어다 쓴 사람들입니다. 은행은 이 건물의 진짜 가치를 평가할 때 매달 얼마의 월세 수입이 꼬박꼬박 들어오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따집니다. 한 달 월세가 1억 원이 꽂히면 이 빌딩은 100억짜리 가치가 있다고 아주 후하게 VIP 대접을 해줍니다. 하지만 세입자 사정 봐준다고 월세를 5천만 원으로 깎아주는 순간 은행은 건물 가치도 50억으로 반토막 내버립니다. 건물주가 마음씨 좋게 월세를 반으로 깎아주는 착한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바로 그날 난리가 납니다. 은행에서 득달같이 전화가 걸려와서 담보 가치가 폭락했으니 빌려준 돈 절반을 내일까지 현금으로 갚으라고 저승사자처럼 독촉합니다. 못 갚으면 곧바로 그 잘난 강남 빌딩은 법원 경매로 헐값에 질질 끌려 넘어가고 맙니다. 하루아침에 대표님 소리 듣다가 길거리에 나앉아 알거지가 되는 끔찍한 파산 결말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가 마르는 건물주들이 차라리 한 푼도 못 벌어도 건물을 텅텅 비워두는 아주 독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서류상으로는 기어코 월세 1억 원을 꿋꿋하게 고집하며 버티는 무서운 폭탄 돌리기 게임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이 잔인한 버티기 싸움에서 끝까지 살아남고 여유롭게 와인잔을 굴리며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은행에 빚진 돈이 단 한 푼도 없이 오직 자기 현찰 100%만으로 건물을 사들인 진짜 찐 알부자들입니다. 어차피 다달이 은행에 갖다 바칠 무서운 이자가 없으니까 10년을 텅 비워둬도 끄떡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피가 바짝바짝 마르고 수면제 없이는 밤잠을 못 자는 사람들은 무리하게 빚을 내서 건물을 산 신흥부자들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부동산 광풍이 불 때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받은 무모한 불나방들입니다. 몇 년 전 은행 금리가 3% 수준일 때는 이런 방식이 황금알을 낳는 기적의 거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무섭게 치솟은 대출 금리가 어느새 7%를 찍으며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매달 은행에 갖다 바쳐야 할 이자만 3천만 원이 훌쩍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월세는 0원인데 숨만 쉬어도 매달 이자로 3천만 원씩 현금이 연기처럼 증발합니다. 결국 이자 빚을 이기지 못하고 꿈에 그리던 건물은 눈물을 머금고 헐값에 경매로 넘어가고 맙니다. 우리가 흔히 우스갯소리로 입에 달고 살던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도 이제 박물관에나 가야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피가 돌지 않는 굳어버린 사람의 몸처럼 겉만 멀쩡하지 속은 새카맣게 다 썩어 문드러지는 중입니다. 내 피 같은 돈 30억에 무서운 은행 대출 70억을 얹어서 아슬아슬하게 건물을 하나 덜컥 샀습니다. 내 돈의 비율은 고작 30%에 불과하고 나머지 거대한 70%는 전부 피도 눈물도 없는 은행 돈입니다.
경제적으로 뼈 때리게 따져보면 이 건물의 진짜 주인은 내가 아니라 거대한 은행입니다. 밤낮으로 세입자 비위 맞춰가며 피곤하게 월세 받아다가 고스란히 은행 창구에 이자로 바치고 있는 신세니까요. 이들의 진짜 시커먼 목적은 몇 년 이 꽉 깨물고 버티다가 건물 가격이 2배로 확 오르면 시세 차익을 챙기겠다는 신보였습니다. 이것은 땀 흘리는 정상적인 투자가 아니라 요행에 기대는 도박판의 투기판과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남의 돈을 무리하게 끌어다 쓴 빚쟁이 건물주들부터 도미노처럼 우수수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아주 중요한 세대 차이 문제 하나를 더 예리하게 칼날처럼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강남의 번듯한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 어르신들의 평균 나이가 몇 살인지 짐작 가십니까? 놀랍게도 67살, 그러니까 은퇴 시기를 훌쩍 넘긴 고령층 어르신들입니다. 이분들은 대한민국의 경제가 용광로처럼 불타오르던 가장 뜨거웠던 부동산 호황기에 건물을 장만하신 분들입니다.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고 인터넷도 없던 시절이라 길목 좋은 자리에 셔터만 올리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건물주 어르신들은 바로 그 찬란하고 돈 쓸어 담던 과거의 꿀같은 성공 기억으로 지금의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십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파스타 하나 먹으러 갈 때 아무데나 간판 화려한 데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무조건 스마트폰부터 검색해서 예쁜 사진을 확인하고 별점이 5점 만점에 몇 점인지 매 눈으로 독하게 확인합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엑스레이 찍듯 검증을 통과한 뒤에야 목적지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과거에 목숨 걸고 권리금 바치던 1층 명당 자리라는 개념이 이제는 완벽하게 휴지 조각이 된 겁니다. 젊은 세입자가 용기를 내서 월세를 조금만 낮춰서 다 같이 살아보자고 눈물로 읍소합니다. 그러면 건물주 어르신들은 내 소중한 건물에 왜 내가 놔라 마라 간섭하냐며 불같이 역정을 내십니다. 애초에 대화 자체가 성립되지 않고 콘크리트 꽉 막힌 벽에다 대고 소리치는 것처럼 소통이 완벽하게 단절되어 버립니다. 자, 이제 시선을 아래로 내려 어둡고 축축한 땅속을 한번 소름 끼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곳은 지하 2층 아주 깊숙한 곳이라 창문도 없고 공기순환도 안 되는 열악한 감옥 같은 곳입니다. 1층의 살인적인 월세를 견디지 못하고 쫓겨난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냄비를 돌리고 있습니다. 가난한 서민들이 좁아터진 공유 주방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한 곳에 처절하게 모여든 겁니다. 이곳 사장님들은 살아있는 손님은 하루 종일 구경도 못하고 오로지 스마트폰 배달 앱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배달 주문 알림이 울리는 순간 반사적으로 기계처럼 요리를 시작합니다. 마치 거대한 공장에서 부품을 찍어내는 차가운 로봇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음식을 비워주는 손님과 눈 한번 마주칠 일도 없고 맛있다는 감사 인사 한번 들을 일이 없습니다. 바쁜 3시간 동안은 화장실이 미칠 듯이 급해도 무조건 이 꽉 깨물고 참아야만 합니다. 음식 배달이 지체돼서 손님들이 화를 내며 별점 테러를 남기면 그날로 가게가 망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루 12시간을 좁은 주방에서 꼼짝 않고 서서 일을 하다 보면 몸이 다 망가져버립니다. 밤 12시에 가게 문 닫고 사장님 손에 떨어지는 진짜 순수익은 고작 15만 원에 불과합니다. 내가 피땀 흘려 일한 시간으로 나누어 보면 최저 임금 1만 원을 간신히 턱걸이하는 참담하고 비참한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떠난 1층의 그 넓고 화려했던 공간은 도대체 어떤 흉측한 것들이 채우고 있을까요? 바로 사람 온기 하나 없는 차가운 기계들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삭막한 무인 점포들이 독버섯처럼 무섭게 번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안 쓰니 속 썩일 직원도 없고 무서운 인건비도 완벽하게 0원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불과 4년 전만 해도 권리금만 5억 원씩 현찰 트렁크로 오가던 강남의 최고 심장부였습니다. 그런 대단한 자리에 지금은 고작 500원짜리 아이스크림 파는 낡은 냉동고 몇 대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우아하게 걷던 최고의 럭셔리 거리에 촌스러운 뽑기방이라니 도무지 상상이나 가십니까? 1년 넘게 텅텅 비워두다 보니 기본 관리비조차 감당하기 벅차게 쪼들리는 겁니다. 마지막 자존심 쓰레기통에 버리고 푼돈 월세라도 받아보겠다고 눈물을 머금고 싸구려 기계를 허락하는 겁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무서운 폭탄이 하나 더 쾅 하고 터졌습니다. 환율이 미쳐 날뛰면서 건물을 짓는 데 들어가는 건설 자재비가 천정부지로 폭등했습니다. 이 기본 자재들의 가격이 2년 사이에 거짓말처럼 2배로 껑충 뛰어올라 버렸습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예전에 100억이면 짓던 건물을 이제는 200억을 줘도 못 짓겠다고 두 손 들고 누워버린 겁니다. 그래서 도심 한복판에서
포크레인이 바쁘게 움직여야 할 공사 현장들이 모조리 심정지 상태로 멈춰서 있습니다. 건물에 뼈대만 올려놓다가 돈줄이 말라서 중간에 포기하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이 끔찍한 사태가 개인 건물주 한 사람만의 불행으로 끝나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돈을 빌려준 거대한 금융권들도 지금 도미노처럼 엮여서 같이 터져나가고 있습니다. 금융권 엘리트 사람들도 영원히 깨지지 않을 강남 상권의 신화를 아주 순진하게 맹신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상가 분양 시장이 완벽하게 빙하기로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시행사가 만세를 부르고 쓰러지면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 금고에 거대한 구멍이 뚫리고 연쇄적으로 펑펑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동네 부동산 앞에는 이 지옥불에서 제발 탈출하고 싶어하는 눈물의 급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30%를 깎아서 바닥에 던진다고 소문을 내도 사겠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은행에 내야 할 금리는 무려 7%인데 세입자에게 받는 수익률은 고작 3%에 불과합니다. 평생 모은 돈을 주고 건물을 인수한 순간부터 매달 엄청난 손해를 떠안게 되는 미친 적자 구조입니다. 결국 거래 자체가 완벽하게 끊어져서 부동산 시장의 숨통이 꽉 막혀버렸습니다. 이것을 경제용어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전체가 동맥경화에 걸렸다고 부릅니다. 이번에는 법원 경매 시장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피바람 부는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백억짜리 빌딩이 감당 못할 빚을 지고 결국 경매장으로 질질 끌려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사서 가격이 반토막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휴지 조각이 되었는데도 사겠다는 사람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건물을 싼 맛에 덥석 샀다가는 평생 골칫덩어리를 껴안게 되기 때문입니다. 전 주인이 도망가서 밀려있는 각종 관리비만 수억 원 단위로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새 주인이 이 남의 빚을 다 토해내야만 전기가 들어오고 수돗물이 콸콸 나옵니다. 거기다가 피 같은 보증금 못 받고 쫓겨나게 생긴 세입자들이 가게 바닥에 드러누워 버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강제로 내쫓으려면 피말리는 명도 소송이라는 지독한 법정 싸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수백억 건물주 한 명이 파산하면 부자 한 명 망하고 끝나는 단순한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그 건물을 둘러싸고 생계를 유지하던 수많은 서민들의 밥줄이 쓰러지는 대참사가 연쇄적으로 시작됩니다. 밤낮으로 졸린 눈 비벼가며 순찰 돌던 백발의 경비 아저씨가 계시죠. 새벽 첫 차 타고 출근해서 화장실 닦던 우리 어머니 같은 청소 노동자분들도 계십니다. 어느 날 이분들의 낡은 휴대폰으로 청천벽력 같은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날아옵니다. 건물 사정이 어려워 파산 직전이니 당장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고 짐 빼라는 일방적인 해고 통보입니다. 그 문자 한 통으로 우리 이웃들의 소중한 밥줄이 허공으로 완벽하게 증발해버리는 겁니다. 길거리에 널려있던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들도 사정은 처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매매나 임대거래 자체가 소멸해버려서 중개 수수료 수입이 완벽한 빵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나마 요즘 남은 일감은 쫄딱 망한 가게를 때려 부수는 철거 작업뿐입니다. 강남 거리에 희망찬 뚝딱거리는 공사 소리는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습니다. 오직 망한 가게를 무자비하게 부수는 우울한 철거 망치 소리만 텅 빈 거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회사원들이 출근을 안 하면 가장 치명타를 입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점심시간 딱 하나만 기다리며 밥 장사하는 골목 식당들입니다. 매출은 눈물나게 반토막 났는데 무서운 전기세는 무자비하게 청구서로 날아옵니다. 가장 무서운 월세도 단돈 만원도 안 깎아주니 고스란히 통장에서 피눈물 나게 빠져나갑니다. 장사를 할수록 오히려 내 통장에서 피가 흐르고 빚이 쌓이는 완벽한 적자 상태에 빠진 겁니다. 버티고 또 버티다가 결국 밀린 가스비 안고 정들었던 식당 문을 굳게 닫아버립니다. 가게를 접고 쫓겨나는 사장님들의 가슴 찢어지는 사연을 들어보십시오. 처음 들어올 때 눈물을 머금고 바닥 권리금이라는 웃돈을 2억 원이나 쥐어주고 들어왔습니다. 나갈 때 당연히 새로 들어올 세입자에게 2억 원을 돌려받고 나가야 계산이 맞습니다. 그런데 상권이 초토화되어 제 발로 걸어 들어오겠다는 미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결국 쫓겨나듯 짐을 뺄 때는 권리금 2억 원을 단 한 푼도 건지지 못합니다. 그 피 같은 2억 원이 악착같이 안 먹고 안 입으며 모아둔 피눈물 나는 노후 자금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평생의 땀방울이 강남 바닥에서 빵원이라는 숫자로 완벽하게 타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피 튀기는 잔인한 경제 게임에서 도대체 최후의 승자는 누구일까요?
자영업자 사장님들은 권리금 떼이고 빚만 산더미처럼 지고 파산했습니다. 건물주들은 무서운 은행 이자에 짓눌려 파산 선고만 벌벌 떨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서민과 부자 선수가 피투성이가 되어 링 밖으로 나가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낄낄거리며 조용히 현찰 세는 무서운 진짜 승자들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승자는 바로 거머리처럼 피를 빠는 거대 은행들입니다. 상권이 망하든 사장님이 죽어나가든 전혀 상관없이 살인적인 이자를 매달 칼같이 뜯어갑니다. 두 번째 승자는 대한민국 배달을 장악한 거대 배달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가게 매출에서 엄청난 수수료를 떼어내어 자기들 배만 터지게 불립니다. 세 번째 승자는 돈 긁을 때마다 조용히 수수료를 챙겨가는 거대 카드사들입니다. 오직 땀 한 방울 피 한 방울 안 흘린 금융자본 괴물들만 돈을 갈퀴로 쓸어 담고 있는 겁니다. 쫓겨나는 세입자는 가게 바닥에 드러누워서 악을 쓰고 발버둥을 칩니다. 하지만 검은 옷 입은 법원 집행관들은 자비 없이 다가옵니다. 비명을 지르는 사장님을 강제로 밖으로 무자비하게 끌어냅니다. 주방 집기며 가족 사진이 길바닥으로 사정없이 쓰레기처럼 내동댕이 쳐집니다. 그렇다면 돈 안 돌려준 건물주는 천하의 몹쓸 나쁜 놈일까요? 그 사람도 이미 영혼까지 털린 완벽한 빈털터리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살점을 물어뜯으며 지옥으로 추락하는 완벽한 공멸입니다. 법원의 경매 시장은 피냄새 진동하는 도살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 시장에 은행이 떼인 100억 원 빚을 현찰 30억에 사오는 하이에나 펀드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건물을 경매로 쳐넣어서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립니다. 앉은 자리에서 남의 피눈물을 딛고 엄청난 현찰을 꿀꺽 삼키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뼈저리게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이웃나라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30년 전 일본에서 벌어졌던 거품 경제 붕괴의 눈물나는 역사입니다. 그때 도쿄 긴자의 땅값은 1평에 무려 10억 원을 호가하는 미친 가격이었습니다. 대출 빚내서 건물 사두면 무조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완벽하게 세뇌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영원할 것 같던 그 거대한 탐욕의 풍선이 하루아침에 뻥 터져버렸습니다. 건물 가격이 순식간에 10% 수준으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묻지마 투기로 건물을 샀던 사람들이 파산하고 한강으로 갔습니다. 지금 공실이 넘쳐나는 강남의 끔찍한 모습이 30년 전 도쿄와 쌍둥이처럼 똑 닮아 있습니다. 무서운 삼중고의 늪은 일본이 빠졌던 그 늪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습니다. 이 화려한 강남길이 지옥행 급행열차의 선로와 겹쳐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반성해야 합니다. 부동산으로 돈 챙기시려는 투자자, 여러분 제발 현실을 얼음물 뒤집어 쓴 듯 냉정하게 직시하십시오. 은행 빚 왕창 내서 덜컥 사놓고 버티면 된다는 생각은 미친 망상입니다. 비싼 건물을 사기 전에 세 가지 무서운 질문을 반드시 입 밖으로 소리내어 던져보십시오. 첫째, 이 건물에서 받는 월세 수익률이 은행 대출 이자율보다 명백하게 높은가? 둘째, 1층이 텅텅 비더라도 파산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여유 현금이 준비되어 있는가? 셋째, 미국에서 금리를 더 올려버려도 밤에 두 발 쭉 뻗고 잘 수 있는 체력이 되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무조건 예스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절대 그 건물은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진짜 성공하는 투자란 대중들이 미쳐서 환호할 때 무서운 지옥의 구조를 먼저 읽어내는 싸움입니다. 숨겨진 더러운 돈의 길목을 묵묵히 지키고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피 튀기는 자본주의 전쟁터에서 내 소중한 돈을 안전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준비한 영상이 투자 통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 싶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가장 진실하고 예리한 칼날 같은 분석만 담아서 여러분 곁으로 찾아오겠습니다.